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선생님하고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채권하고 채권 수익률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했었죠. 자, 채권 한번 복습을 하면요. 채권에는 채권 액면가가 있고 채권 표면 금리가 있죠. 자, 채권 액면가와 채권 표면 금리 가지고 채권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자, 이 현금 흐름은 고정된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채권 수익률을 우리가 만들어내면요. 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있었겠죠. 채권을 보유해서 만기시까지 보유했을 때, 사서 보유했을 때 원하는 수익률이 있었겠죠. 자, 채권 수익률이 정해지면은 뭐가 결정되냐면은 그렇죠. 채권 가격이 결정된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서로 반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자, 그게 저번 시간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뭘 배우냐면요. 어떤 문제를 푸냐면요. 전번 시간과 이어서 채권 수익률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좀 비교하는 문제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부도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대요. 자, 그 보험에 가입했을 때 최대로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이런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채권과 관련된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경제한마당 3회 31번 문제였는데요. 자, 어떤 나라 채권 시장에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와 이제 국채란 말 익숙해졌어요. 자, 지방정부가 발행한 지방채만 거래되고 있고요. 채권 보유에 따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익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자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금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자. 자, 세금, 이 어떤 세금이냐면은 이자 소득세라고 해요. 이자 소득세. 자,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국채 보유에 따른 수익에 이전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자,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국채에는 계속 세금을 부과한대요. 자, 반면에 지방채 보유에 따른 수익에는 세금을 면제할 계획이랍니다. 자, 지방채를 보유한 사람에게는요, 자, 세금이 면제된답니다. 자, 이때 두 채권의 이자율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은 채권에 있는 표면금리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채권 수익률을 얘기할까요? 그렇죠. 채권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수익률은 뭐랑 관계된다? 채권 가격과 관련된다.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자, 요거 명심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쪽을 보면요. 국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했어요. 자, 세금이 면제한 게 아니죠. 국채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계속 세금을 부과하고요. 지방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채권을 사겠어요? 세금이 면제되는 지방채를 사겠어요? 세금이 부과되는 국채를 사겠어요?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는 지방채를 사려고 하겠죠. 자, 지방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지방채에 대해 수요가 증가할 거고요. 지방채 수요가 증가하면 지방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지방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지방채 가격이 올라가면은 반비례 관계인 지방채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지방채의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 관계니까 하락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세금이 부과되는 국채의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국채 수요는 감소하고요. 국채 수요가 감소하니까 국채 가격은 어떻게 돼요? 국채 가격 하락.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비례 가니까 국채 수익률은 상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 게 어떤 거예요? 3번이네요. 국채 이자율은 상승하고 지방채 이자율은 하락.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채권과 채권 수익률의 관계를 잘만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나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경제한마당 4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4회 29번이었는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그런 거예요. 자, 1번 주식은 국채에 비해 투자 위험이 높다. 자,
자, 투자 위험이란 말부터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갑시다. 자, 투자 위험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괜히 하는 게 아니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투자하는 거죠. 자, 그 대가가 뭐냐면은 수익률이에요. 자,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수익률이 달성되지 못할 확률, 이걸 바로 투자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식하고 국채하고 어떤 게 더 높냐 그런 거예요. 자, 국채를 보면요. 국채는 채권 중에 가장 안전한 채권이에요.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는 거는 부도 위험이 가장 적은 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채권 수익률에서 봤지만, 자, 매수를 한 다음에 채권을 산 다음에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그 수익률이 뭐였어요? 채권 수익률이었죠. 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언제 채권 수익률이 달성되냐면은 채권이 부도가 안 날 때, 그 발행 주체가 망하지 않았을 때 채권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죠. 자, 근데 국채는 발행 주체, 국가가 부도날 확률이 가장 적다고 그랬죠. 거의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국채는 내가 원했던 수익률이 달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거꾸로 얘기하면 투자 위험은 거의 0에 가깝다. 아주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주식은요.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뭐라고 보냐면요. 그 회사의 순이익이 주식 가격에 가장 많이 영향을 준다고 그래요. 자, 근데 문제는 요 순이익이 요게 들쭉날쭉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순이익이 일정하게 올라가고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이익이 막 증가했다가 좀 감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큽니다. 자, 순이익이 편차가 크니까 주식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겠죠. 주식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내가 원했던 수익률을 달성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 투자 위험은 누가 더 높겠어요? 국채가 높겠어요? 주식이 높겠어요? 불확실성이 주식이 더 높죠? 왜? 순이익이 들쭉날쭉하니까. 자, 그러니까 투자 위험은 국채보다 주식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 자, 1번 선택지는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채권과 주식이 나왔으니까 말 나온 김에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의 차이인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자, 채권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빌려주고 그 증서를 받은 거예요. 언제 갚겠다, 액면가는 얼마다, 이자율은 얼마다. 그래서 우리가 차용 증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채권으로 조달한 돈은 언젠가는 만기 시에는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그런 거죠. 남의 돈을 내가 빌려온 거니까. 자, 그래서 조달된 자금의 성격이 채권은 뭐냐면요. 부채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왜? 남의 돈이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채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식은 좀 틀립니다. 선생님이 어떤 주식을 샀어요. 자,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주고요. 그 회사를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가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주인은 내가 되는 거죠. 내가 회사 주식을 샀다는 얘기는 내가 돈을 주고 그 회사의 소유권을 샀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 돈이 많았으면은 그 회사 주식을 다 샀겠죠. 선생님 돈이 적기 때문에 그 회사 주식의 일부를 샀어요. 또 나머지 사람들도 일부를 샀겠죠. 자, 그래서 그 회사는 선생님처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주인으로부터 조달한 돈, 주인에게서 받은 돈은 어떤 돈이냐? 주인이 준 돈이니까 자기 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이 돈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 돈은 갚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상환의 의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 소유자의 지위는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채권자. 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주주라고 해요. 주식회사의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유자의 권리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요.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령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선생님이 회사 주식을 샀어요. 왜 샀겠어요? 더 많은 나중에 뭐 시세 차익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순이익이 크게 늘어나면은 그 순이익의 일부를 받으려고 선생님이 주식을 샀겠죠. 자, 그 순이익의 일부를 받는 것을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익금의 일부인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내가 참여할 권리가 있죠. 자, 그래서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존속기간 볼게요. 채권은요, 기한부 증권이에요. 기한부 증권이라는 거는 만기가 있어요. 상한일이 있으니까. 자, 만기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만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냐? 발행일부터 상한일까지만 있는 게 채권이에요. 하지만 주식은요,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 주식은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영구증권이고요. 만기가 없다.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문제로 갈게요. 자, 다시 문제로 가면요. 자, 2번. 자, 방금 설명한 거 잘 들었으면은 2번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택지 2번. 주식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장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 돈이니까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기한부 증권이 아니라 기한이 없는 증권, 영구증권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장기 자금 조달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겠죠. 왜냐하면은, 상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식으로 조달한 자금은 기업이 계속 가져가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장기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한다. 맞습니다. 자, 3번. 자, 채권은 정해진 만기가 있으므로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 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고 그랬죠? 자, 내가 샀던 금리 수준보다 사고 난 다음에 채권을 사고 난 다음에 시중금리가 쭉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내가 샀을 때보다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은 채권을 매각했을 때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거죠. 자, 시중금리가 매수한 이후에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요. 자, 그랬을 때 내가 매각을 하면은 손실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손실을 반드시 감수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언제 손실을 감수하나요? 시중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각을 하면 그때는 손실을 감수해야겠지만, 자,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어요. 언제보다? 내가 샀을 때보다 하락하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상승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자, 3번은 틀린 거네요. 그래서 답이네요. 4번.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이자율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자율보다 높다. 자,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도 위험이 있죠. 부도 위험이. 자, 부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도 위험이 없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비해서 회사채는 부도 위험만큼 더 수익률이 높아야 되죠. 다르게 얘기하면 더 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차이가 뭐였어요? 국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의 차이. 회사채 수익률에서 국채 수익률을 뺀 거. 그게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저번 강의 때 한번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회사채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정리를 하면요.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 플러스 회사채 스프레드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회사채 수익률은 국채 수익률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맞는 거고요. 5번.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자, 이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자,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금도 사고 뭐 원유도 사고 곡물도 사고 이렇게 다양한 금융상품에 이렇게 분산 투자해 놓으면요. 자, 거기서 발생하는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거예요. 답은 3번.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 7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7회 13번이었는데요. 자, 보면은 금값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언제냐면은 2009년도에 월별로 1월부터 9월 달 사이에 금값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찍혀져 있고요. 자, 이 선은, 이 직선은 뭐냐면은 금값의 추세선이에요. 자, 추세가 어때요? 계속해서 쭉 올라가는 추세다. 자,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금값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 금값의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영향 요인 중에서 틀린 것을 하나 골라봐라.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지 하나씩 볼게요. 1번, 강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자, 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발생했어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물가가 올라가죠. 그죠? 자, 물가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 하니까요. 자, 물가가 상승하면은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죠. 자, 화폐의 구매력은 하락해요. 그러면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합니까? 아니죠. 화폐로 살 수 있는 실물의 양이 작아지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은 손해예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작용하면요. 사람들은 화폐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요. 실물 자산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 금은 실물 자산인가요? 화폐 자산인가요? 실물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강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됐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자,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자, 그러면 금값은 상승한다. 말이 되네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 저금리 유지로 인한 달러 약세. 자, 보세요. 달러와의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달러의 투자 매력도가 어떻게 돼요? 달러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죠. 그죠? 자, 달러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요. 그러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해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은 달러 가격이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죠. 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요. 달러로 살 수 있는 구매력이 하락합니다. 지금 국제 금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내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제 금값을 얘기하니까 달러로 살 수 있는 국제 금의 양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달러로 표시한 금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자,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졌으니까 금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가 더 많이 옛날보다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럼 달러로 표시한 금의 값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어요. 3번, 세계 경기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기대한다. 자, 금이라는 거는요, 위기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분들은 금을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 금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위기가 발생하면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금에 대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안정적인, 세계 경기가 안정적인 상승세가 기대된다. 이 얘기는 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경기가 호황일 때를 얘기합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면요, 사람들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을 선택해요. 위험자산 대표적인 거 주식 같은 거 있죠. 그죠? 또 원유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자, 그래서 경기가 안정적으로 상승세를 기대한다. 그러면은 금에 대한 수요는 줄고요. 주식이라든지 원유라든지 곡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요 3번 답지로는 금값의 추세적인 상승을 설명할 수 없네요. 답이 3번이겠네. 그죠? 자, 4번. 금융위기 발생했다는 안전자산 선호. 자, 금융위기가 발생, 아까 위기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게 금이라고 그랬죠? 자, 금융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믿음마저도 막 붕괴됐어요.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은, 그러면은, 아, 이제 믿을 건 금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금값이 막 올라갑니다. 5번, 인도, 중국 등 일부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한다. 자, 외환보유고를 이제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다각화하는 차원에서, 자, 일부 국가에서, 뭐 우리나라도 약간 그렇긴 했는데요. 인도, 중국 등 이런 일부 국가들에서 외환보유고를 좀 다변화하기 위해서 금을 보유하기도 했대요. 금을 사기도 했대요. 자, 금을 매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금값이 상승하겠죠? 자, 그래서 자, 5번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답은 3번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경제 한마당 7회 때 나온 문제고요. 7회 18번 문제였어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뭐 보면은 뭐 여러 막 복잡한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이것만 보기만 해도 막, 아, 이거는 못 풀 문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레 겁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가를 보면 기대 이유는 막 이렇게 써놨죠? 자, 사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대 이유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나를 보시면, 자, 나 추신성,
추신수 뭐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추신성은 1년 후에 121만 원을 지급하는 주 티라 채권을 100만 원에 매입할지 또는 동일한 금액으로 이자율 10%인 국채를 매입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자, 추신성은요 100만 원 있어요. 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두 가지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주 티라 채권을 살 것이냐, 이제 회사채죠, 그죠? 주식회사를 뜻하는 거니까. 자, 국채를 살 거냐. 자, 티라 채권은 1년 동안 보유를 하면요, 얼마를 준다고 했냐면 121만 원을 준다고 그랬고요. 자, 국채는 1년 보유하면 10%의 수익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 투자했으니까 1년 뒤면 얼마 받겠어요? 110만 원 받겠죠? 자, 근데 티라 채권은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을 전부 상환할 수 있지만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약속한 금액 중에서 11만 원만 상환해 준대요. 아, 티라 채권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위험도 있네요. 부도 위험이 있고요. 자, 부도가 발생하면은 11만 원만 준답니다. 자, 반면 국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과 이자가 확실히 보장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국채는 부도의 위험이 없어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답니다. 자, 추신성은 주 티라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투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면 1년 후에 주 티라가 약속한 금액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주 아라보험과 계약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주 아라보험은 기대이윤이 0 이상일 때 계약을 체결한다. 자, 이 부도 위험 때문에 추신성은 뭘 가입을 하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추신성이 뭘 내야 돼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죠. 자, 보험료를 내는 대가로 만약에 주티라가 부도가 나서 채권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은 자, 그러면 121만 원을 보험회사가 대신 추신성에게 주겠다. 자, 그런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요. 주티라가 발행한 채권을 추신성이 매입하기로 했어요. 자, 추신성이는 자, 티라 채권을 매입하기로 자, 그렇게 결정을 냈습니다. 자, 그때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게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추신성이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 금액은 얼마냐? 현재 시점에서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 금액은 얼마냐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 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현재가 있고요. 현재가 있고요. 자, 딱 1년 뒤가 있어요. 1년 뒤. 1년 뒤에는 티라는 얼마 받아요? 121만 원 받고요. 주 티라 채권을 사면 121만 원을 받고요. 국채를 사면은 얼마 받아요? 110만 원을 받죠. 자, 이 차이가 얼마죠? 121만 원과 110만 원의 차이가 바로 얼마냐면은 11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는 추신성이 낼 수 있는 최대 보험료는 얼마예요? 이 금액의 차이인 11만 원까지 얘는 보험료를 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냐면요. 현재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에는 그 보험료를 얼마를 내겠냐.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11만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자,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응? 얼마가 있는데 1년 후에는 11만 원이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1만 원의 현재 가치를 잘 모르니까 A라고 둘게요. 자, A가 있는데 얘가 1년을 지내야 돼요. 자, 1년 동안 얘는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될 수가 있죠. 자, 어디에 투자될 수 있냐면 티라에도 주티라 채권에 투자될 수도 있고요. 자, 국채에 투자될 수도 있어요. 근데 티라 채권을 사면은 부도날 확률도 있잖아요. 자, 이건 불확실성이 크니까 국채에다가 투자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채에다 투자했으면은 11만 원의 현재 가치는 A1과 그다음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게 1년이 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1만 원이 된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네요. 자, A는 1 플러스 0.1 이퀄 11만 원. 그럼 A는 얼마예요? A는 1.1분의 11만 원. 이건 얼마죠? 1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추신성이 낼 수 있는
보험료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네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약속했던 네 문제가 모두 이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복습 잠깐 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채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식은 주인의 돈이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 그죠? 그래서 만기가 없다. 자, 자기 자본이다.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채권은 남의 돈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래서 부채다. 타인 자본이다. 기한부 증권이다.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것이냐. 사실은 보험료 산출과 관련해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그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율과 이자율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환율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재무 상태표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은행 건전성과 관련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자, 안녕히 계시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